이수민의 세계는 스케치북 한 장만큼 작고 조용했다. 그녀의 작은 손에 들린 낡은 스케치북은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마법의 방패와도 같았다. 짙은 갈색 머리카락이 늘 어깨를 살짝 덮고 있었고, 그 밑으로 드러나는 자그마한 얼굴은 좀처럼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학교 복도를 걸을 때면 그녀는 늘 한 손에 스케치북을 든 채 조용히 벽에 붙어 다녔다.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고 싶지 않은 듯했다.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드는 대신 수미는 홀로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 풍경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그림 속 세상은 현실보다 훨씬 다채롭고 생동감 넘쳤다. 섬세한 연필선 하나하나에 그녀의 내면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민의 가족은 그녀에게 늘 바쁘지만 따뜻한 존재였다. 특히 그녀의 아빠. 마동석 씨는 늘 든든하고 넓은 어깨로 수민을 감싸 안아주었다. 그는 수민에게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수민의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어릴 적 기억나지 않는 사고로 생긴 상처였지만 수민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늘 긴 소매옷을 입어 흉터를 가리곤 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기분이었다. 수민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빵집으로 향했다. 늘봄 빵집이라는 아담한 가게는 그녀에게 또 다른 안식처였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고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빵집 주인 할머니는 수민이 들어설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수민아, 오늘도 왔니? 새로 나온 쿠키 맛보고 가렴. 할머니의 정겨운 말 한마디는 수민의 하루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수민은 빵집 한 구석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고 빵집 풍경을 그리거나 할머니가 건네준 갓 구운 쿠키를 한 입 베어 물며 그림을 그렸다. 이곳에서는 그 어떤 시선도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수민은 빵집에 가던 길이었다. 인파로 북쪽에는 시장 골목을 지나던 중 한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오래된 가죽 지갑이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사람들은 바쁜 발걸음을 재촉할 뿐 아무도 할아버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수민은 잠시 망설였다. 빵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쓰러진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민은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수민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고 주저없이 주워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여기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비비며 지갑을 확인했다. 지갑 안의 돈은 그대로였다. 아이고, 아가씨, 정말 고맙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수민에게 용돈이라도 주려 했다.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녀는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늘 숨겨져 있던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은 우연히 시장을 지나던 유진우의 눈에 들어왔다. 진우는 수민과 같은 학교 학생이었지만 다른 반이어서 직접적인 접점은 없었다. 그는 종종 공원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수민을 보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진우는 수민의 선량한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 수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새겨졌다. 수민의 조용한 일상 속에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습관이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곧장 인근의 낡은 무술 도장으로 향했다. 간판조차 흐릿하게 보이는 허름한 건물 안에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 사범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왔구나. 수민아. 노 사범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수민을 맞았다. 수민은 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는 믿을 수 없는 민첩함과 강인함이 뿜어져 나왔다. 주먹을 뻗고 발차기를 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학교에서의 나약하고 움츠러든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베테랑 무술가 같았다. 이 도장에서의 시간만이 수민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주었다. 이곳은 그녀의 또 다른 자아, 세상으로부터 숨겨야만 했던 강인한 내면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밤이 되면 수민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였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지만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숨소리만 들었다. 수민아,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아빠의 굵직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수민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움, 불안감, 그리고 무언가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깊이 박혀 있는, 아직은 드러내지 못하는 비밀과 연결된 듯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그렇게 이수민의 삶 속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수민의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세계는 예상치 못한 균열에 직면했다. 학교 생활은 그녀에게 늘 조심스러운 영역이었지만 최근 몇 주간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박혜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혜진은 교내에서 악명이 자자한 여학생 일진무리의 우두머리였다. 늘 화려한 옷차림과 거만한 태도로 무리를 이끌었고 그녀의 눈에는 자신을 거스르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차가운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김다솜은 혜진의 가장 충실한 신복으로 혜진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르며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괴롭힘이었다. 혜진은 수민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 거슬렸는지 복도에서 지나칠 때마다 어깨를 부딪히거나 비웃는 소리를 흘렸다. 제발, 꼭 유령 같지 않냐 말도 없고 맨날 그림만 그리고 앉아있고. 다솜은 혜진의 옆에서 낄낄거리며 수민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수민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언젠가 그들이 흥미를 잃고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혜진에게 더 큰 재미를 안겨주는 듯 했다. 괴롭힘의 강도는 점차 높아졌다. 점심시간에는 수민의 도시락 반찬에 쓰레기를 넣거나 체육시간 후에는 옷을 숨기는 일이 빈번해졌다. 수민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스케치북 속에 꾹꾹 눌러 담았다. 어느 날 방과 후 수민은 도서관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평소 아끼던 연필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불안한 예감에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교실 뒤편에서 혜진과 다솜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손에는 수민의 물건들이 들려 있었다. 야어이, 이수민, 내 연필 찾으러 왔냐? 혜진이 비아냥거리며 수민의 새 연필을 손가락으로 툭툭 튕겼다. 수민은 그들의 눈을 피하며 겨우 말했다. 네, 내 연필 돌려줘. 혜진은 비웃으며 연필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는 수민의 가방을 뒤져 가장 아끼는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그 스케치북은 수민에게 단순한 그림 도구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의 가장 소중한 기억과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보물이었다. 스케치북 속에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 아빠 마동석 씨의 우스꽝스러운 표정들, 그리고 그녀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건가 봐 맨날 끼고 다니더니 혜진은 스케치북을 펼쳐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하긴 너 같은 애는 이런 종이 쪼가리밖에 없겠지. 친구도 없고 맨날 혼자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고. 혜진은 스케치북을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가져온 먹물통을 통째로 스케치북 위에 쏟아부었다. 맑고 깨끗했던 스케치북의 흰 페이지는 순식간에 검은 먹물로 번져나가며 얼룩졌다. 아름다운 그림들은 끔찍한 얼룩으로 변해갔고 그녀의 소중한 기억들도 함께 더럽혀지는 듯했다. 이게 다 뭐야? 수민의 눈이 흔들렸다. 먹물이 스케치북을 적시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몸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였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추억과 자아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었다. 어디 소문이라도 내봐. 내 그림 더럽힌 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거야. 그리고 네 아빠한테도 찾아갈 건데 너희 아빠도 별거 없지. 이런 찌질이 딸이나 키우고. 혜진은 수민의 아빠를 들먹이며 조롱했다. 그 순간 수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은 견딜 수 있었지만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인 아빠가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억눌렸던 어떤 본능이 강렬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맹렬한 투지였다. 그녀의 아빠가 늘 강조했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법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혜진과 다솜은 먹물로 더럽혀진 스케치북을 수민의 발치에 던져두고 낄낄거리며 교실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은 승리에 도취된 듯 보였다. 수민은 바닥에 웅크려 앉아 먹물로 범벅이 된 스케치북을 끌어안았다. 페이지 사이사이에 번져있는 검은 얼룩은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과 섞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혜진과 다솜이 수민을 괴롭히고 스케치북을 더럽히는 영상이 학교 SNS에 순식간에 퍼졌다. 영상 속 수민은 멍하니 서서 당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편집되어 있었다. 영상은 좋아요와 공유하기가 폭주했고 수민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아이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그림 실력을 비웃거나 혜진이 퍼뜨린 소문을 그대로 믿으며 그녀를 피했다. 급식실에서는 누군가 그녀의 식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기도 했다. 수민은 더 이상 학교에 발을 디딜 수 없었다. 그녀의 스케치북과 함께 그녀의 삶도 갈기갈기 찢겨나간 듯했다. 그녀는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혔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거리의 소음조차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세상은 그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고 이제 이수민은 자신이 이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힘이 깨어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수민의 학교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먹물로 더럽혀진 스케치북은 그녀의 침대맡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다. 아빠 마동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수민아, 피할 수 없을 땐 맞서 싸워야 한다.
내 안에 있는 힘을 믿어라. 그녀는 매일 밤 무술도장에서 흘린 땀방울을 기억했다. 학교에서의 나약한 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자신을 떠올렸다. 어느 날 학교 강당에서는 교내 미술 경연대회가 한창이었다. 수민은 참가하지 않으려 했지만 미술 선생님의 간곡한 권유와 마음속 깊이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에 결국 참가 신청을 했다. 그녀는 새로운 스케치북을 펼치고 캔버스에 영혼을 불어넣듯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진 감정과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경연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민은 마지막 붓 터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혜진과 다솜이 그녀의 캔버스 앞에서 낄낄거리고 있었다. 혜진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고 그녀가 휘두른 칼날은 수민의 그림 한가운데를 길게 찢어 놓았다. 어때, 이수민? 내 그림이 너무 완벽해서 내가 좀 망쳐줬어. 이렇게 해야 너랑 수준이 맞지? 혜진이 조롱하듯 웃었다. 수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찢어진 그림, 파괴된 노력, 그리고 다시 시작된 악몽. 혜진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승리감이 번득였다. 혜진은 만족스러운 듯 뒤돌아서려 했지만 갑자기 그녀의 눈에 수민의 얼굴이 들어왔다. 수민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두려움 대신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네오, 방금 뭐라고 했어? 수민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네가 뭘 어쩔 건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혜진이 기분 나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수민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수민의 어깨를 밀치며 비웃었다. 찌질한 그림쟁이가 감히. 혜진의 손이 수민의 뺨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수민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것은 망설임 없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혜진의 손목을 잡고 역으로 비틀며 몸을 돌렸다. 혜진의 몸은 관성에 의해 휘청거렸고 수민은 그 틈을 타 혜진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혜진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다. K의학. 혜진의 비명이 강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팔을 빼내려 했지만 수민의 소나기는 강철 같았다. 수민의 기술은 너무나도 능숙하고 전문적이었다. 혜진의 비명소리에 강당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이 모든 광경은 미술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유진우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마무리하다가 우연히 수민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늘 조용하고 나약해 보였던 이수민이 학교 폭력의 주동자인 박혜진을 단숨에 제압하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진우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다. 그는 수민의 섬세한 그림 뒤에 이런 강인한 면모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김다솜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혜진의 옆에 서 있다가 수민의 갑작스러운 방역에 얼어붙었다. 혜진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듣는 순간 다솜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수민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빛을 봤다. 그 빛은 그녀에게 묘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심을 불러 일으켰다. 저게 이수민이라고 말도 안 돼. 수민은 혜진의 팔을 잡은 채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당혹감과 후회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본능적인 반응이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수민은 혜진의 팔을 놓아주었다.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고통에 신음하며 팔을 부여잡았다. 이수민, 이 미친년이. 혜진은 이를 갈며 수민을 노려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치욕감이 뒤섞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발 아래에 있던 약골이 자신을 제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 두고 봐. 오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 네가 뭔 짓을 했는지 후회하게 될 거야. 혜진은 비틀거리며 강당을 나섰다. 다솜은 머뭇거리다가 혜진의 뒤를 따랐다. 혜진은 강당을 나서자마자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엄마, 학교에요. 이상한 애가 있어요. 이수민이라는 애인데. 걔 좀 뒷조사해봐야겠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큰 위협을 느꼈다. 저런 약골이 저런 기술을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수민에 대한 의심과 복수심이 가득 찼다. 다솜은 혜진의 뒤를 따르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방금 전 수민의 움직임은 그녀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황스럽고 굴욕적이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경외심마저 들었다. 이수민, 정말 이수민이 맞나 저렇게 강한 힘을 숨기고 있었다니. 다솜은 수민을 이전처럼 단순한 괴롭힘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분노는 점차 미묘한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수민의 비밀스러운 힘은 이렇게 세 명의 인물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고, 이는 앞으로 펼쳐질 격렬한 사건들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수민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강당에서 혜진을 제압했던 그 순간은 그녀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춰왔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힘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하지만 박혜진은 수민에게 당한 굴욕을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분노는 더욱 거대한 증오로 변해 수민을 향해 맹렬하게 타올랐다. 혜진은 수민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 주소, 매일 가는 빵집, 심지어 그녀가 스케치를 하던 공원 벤치까지. 혜진은 자신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수민을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수민이 박혜진한테 덤볐다가 오히려 역으로 맞았대. 아니야, 이수민이 몰래 어디서 주먹질을 배웠대. 비겁하게 뒤통수를 쳤다더라. 소문은 혜진의 패거리들이 교묘하게 퍼뜨린 것이었다. 수민은 다시 한번 학교의 가십거리가 되었고, 이번에는 교활한 싸움꾼이라는 새로운 딱지가 붙었다. 학생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비웃거나 혜진의 편에 서서 그녀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어느 날 방과 후 수민은 홀로 낡은 창고가 질비한 학교 뒷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곳은 평소 같으면 그림자처럼 피해 다녔을 후미진 곳이었다. 으스스한 분위기에 몸을 움츠리던 그때 그녀의 뒤에서 익숙하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이수민. 수민은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혜진과 다솜, 그리고 덩치 큰 패거리 대여섯 명이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함께 섬뜩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네. 약골 주제에 용기가 가상하다. 혜진이 비아냥거렸다. 수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무세운 짓을 할 셈이야 수민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혜진은 낄낄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무슨 짓이라니. 네가 얼마나 비겁하고 약한 놈인지 만천해 보여줘야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겁쟁이인지도. 혜진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학교 퀸카 벌스 찌질이 이수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떠 있었다.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과 시청자들이 몰려들었다.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때? 이제 도망칠 곳도 없어. 저기 봐. 이미 수많은 눈들이 널 보고 있어. 네가 비겁하게 숨어 지내던 과거도. 그리고 오늘 처참하게 깨지는 모습까지 전부 다. 어때? 이수민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봐. 그럼 봐줄 수도 있는데. 혜진은 수민을 비웃으며 조롱했다. 그녀는 수민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과 숨기고 싶었던 과거, 그리고 그녀를 괴롭히던 궁핍함까지. 수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몸열감과 치욕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그녀의 내면을 휘몰아쳤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찢겨진 스케치북, 강당에서의 굴욕,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아빠가 늘 말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피할 수 없을 때는 맞서 싸워라. 너 자신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라.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 골목, 자신에게 모욕을 주려던 이 상징적인 투기장에서. 수민은 홀로 세상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혜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오, 이제 좀 까부는 건가 좋아. 그럼 네가 좋아하는 그 싸움이란 걸 제대로 보여주지. 혜진은 손가락을 튕겼다. 그녀의 패거리들이 수민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원식은 한 발짝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수민의 지난번 움직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고, 동시에 이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 한편 유진우는 수업 시간 내내 불안한 예감에 시달렸다. 혜진이 수민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왠지 모르게 수민이 걱정되었다. 그는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학교 SNS에 혜진이 올린 라이브 스트리밍이 뜨자마자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학교 뒷골목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수민이 그곳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우는 급히 학교 뒷골목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절박했다. 수민이 또다시 위험에 처한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뛰면서 필사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계속될 뿐이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골목에서는 수민이 홀로 거대한 그림자들 속에 갇혀 있었다. 혜진의 패거리들은 수민을 에워쌌고, 혜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확인했다. 자, 이수민, 시간은 10분이야. 그 안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내 모든 과거 영상들을 학교 전역에 뿌리고 네 집 주소까지 공개할 거야. 네가 편부모 밑에서 자란 찌질한 그림쟁이라는 것도 다 알려줄 거라고. 어떻게 할래? 지금 여기서 처참하게 무릎 꿇고 빌래? 아니면 더 큰 지옥을 맛볼래? 혜진은 수민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녀의 초라한 삶, 숨기고 싶었던 과거, 그리고 그녀를 괴롭히던 궁핍함까지. 수민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아빠의 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수민아,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곳, 자신에게 모욕을 주려던 이 상징적인 투기장에서.
수민은 홀로 세상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우의 절박한 발소리가 골목 어귀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 순간 수민은 그저 홀로 세상의 모든 시선과 압력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뒷골목에 들이운 침묵은 혜진의 비릿한 미소와 수민의 굳건한 눈빛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더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혜진의 패거리들이 수민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은 사냥감을 몰아세우는 맹수처럼 비웃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수민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아빠가 가르쳐준 무술 동작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힘의 균형을 이용하라. 수민은 상대방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듯 하나하나 주시했다. 첫 번째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수민은 몸을 살짝 틀어 주먹을 피했고 동시에 공격자의 팔을 잡아당겨 균형을 무너뜨렸다. 휘청거리는 상대를 향해 수민은 팔꿈치로 등 뒤를 가격했다. 이옥 짧은 신음과 함께 첫 번째 상대가 주저앉았다. 그녀는 쓰러진 상대를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수민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망설임이 없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상대가 동시에 덤벼들었다. 한 명은 수민의 앞을 막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잡으려 했다. 수민은 몸을 회전하며 두 명의 공격을 동시에 회피했다. 그녀는 몸을 낮춰 한 명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간 뒤 다른 한 명의 팔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서로에게 부딪히며 두 명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수민은 그 틈을 타 빠르게 그들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고 둘은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그녀의 공격은 과격하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약점만을 노리는 듯했다. 혜진은 경악한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당혹감만이 가득했다. 저런 움직임은 평범한 애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솜 또한 눈을 크게 뜬 채 수민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경외심이 피어났다. 수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혜진과 그녀의 가장 덩치 큰 부하 몇 명뿐이었다. 부하들은 겁에 질린 듯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이 미친년이. 혜진은 분노와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섬광처럼 칼을 꺼내 들었다. 낡은 커터칼이었지만 햇빛을 받아 날카롭게 번뜩였다. 이거 봐, 이래도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수민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칼을 든 상대는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뇌리에는 품위를 잃지 말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혜진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혜진은 겁에 질린 채 무작정 칼을 휘두르며 수민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수민의 세계가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한 발짝 옆으로 비껴서며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동시에 혜진의 칼을 든 손목을 재빠르게 낚아챘다. 손목을 강하게 비틀자 쨍그랑 소리와 함께 칼날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혜진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팔을 부여잡았다. 수민은 칼을 떨어뜨린 혜진을 향해 굳이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혜진의 팔을 잡은 채 움직임을 멈췄다. 이 모든 광경은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학교 전체에 퍼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이수민이 얼마나 얻어맞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시청했지만 이내 화면 속 수민의 압도적인 움직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야, 이수민 저렇게 싸움을 잘했어. 진짜 대박이다. 헐, 혜진 제 칼까지 꺼냈어. 미친 거 아니야.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조롱 대신 놀라움과 감탄이, 그리고 혜진의 추악한 본성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 검은색 SUV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쾅 하고 차문이 열리고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의 어깨는 넓었고 팔뚝은 굵었으며 그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마동석이었다. 그는 유진우의 절박한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고 있던 학생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마동석. 혜진은 마동석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창백해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건설회사의 사장이었지만 마동석이 누구인지는 그녀도 익히 알고 있었다. 한국 연예계의 거물이자 때로는 기업가들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 혜진은 자신이 누구에게 손을 댔는지 그제야 깨달은 듯 몸을 파르르 떨었다. 수민은 아빠를 보자마자 주춤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혜진을 향해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그녀의 패거리들도 이미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다. 마동석은 싸움의 흔적이 역력한 골목을 둘러봤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딸 수민.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딸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예상치 못한 딸의 모습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수민의 진실, 그녀의 숨겨진 힘과 용기가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수많은 눈들이 이 충격적인 반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수민은 더 이상 약골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 강하고 용감한 영웅이었다. 뒷골목에 들이운 마동석의 웅장한 존재감은 모든 이들을 압도했다. 박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려 떨었고 그녀의 패거리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학교 관계자들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곧 중단되었지만 이미 수민의 이야기는 학교를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박혜진은 학교 폭력 및 협박, 특수폭행칼을 사용하려 한 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유력건설 회사 사장은 딸의 만행과 마동석의 등장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회사는 마동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언론과 여론의 문매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혜진은 학교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그녀의 가정 또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으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김다솜은 뒷골목에서의 사건 이후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수민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수민의 눈빛에서 본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억압된 강인함과 고뇌였다. 그녀는 혜진과 함께 수민을 괴롭혔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극심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다솜은 결국 용기를 내어내어 수민을 찾아갔다. 그녀는 수민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초인종을 눌렀다. 수민은 문을 열었고 다솜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수민, 정말 미안하다. 다솜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고였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무것도 모르고 너를 괴롭히고. 정말 죄송하다. 다솜은 고개를 숙인 채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혜진의 계획을 모두 폭로하고 수민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를 뒤집기 위해 자진해서 경찰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을 보면 나서서 돕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마동석은 수민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수민은 여전히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서먹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민아, 그동안 혼자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마동석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은 수민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다.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마동석은 딸의 숨겨진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을 뒤늦게나마 발견했다. 그는 수민에게 학교를 옮기고 싶냐고 물었고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곧 새로운 도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마동석은 수민에게 더 이상 자신에게 숨기지 말고 자신의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수민이 가진 남다른 통찰력과 강단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고 수민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자선재단 관련 업무를 조금씩 맡아볼 것을 제안했다. 이사 전날 밤 수민은 유진우를 만났다. 그들은 학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진우는 수민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새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있었다. 수민이 아끼던 찢어진 스케치북과 똑같은 것이었다. 내가 아끼던 스케치북이 찢어졌을 때 정말 화났어. 그리고 뒷골목에서 네가 혜진이랑 싸우는 거 보고 정말 무서웠는데 네가 너무 멋있었어. 진우의 얼굴은 빨개졌지만 그의 눈은 진심으로 수민을 응시했다. 늘 조용히 그림만 그리던 너를 보면 외로워 보였는데 그래도 네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 수민은 진우에게 미소를 지었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고마워. 진우야, 네가 아니었다면 아마 난 평생 숨어 살았을 거야. 내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 그녀는 손목에 남아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졌다. 이제 그 흉터는 숨기고 싶은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지나온 고난과 성장의 흔적을 상징하는 듯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은 진우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입양하게 된 복잡한 사연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술을 배우고 숨겨야 했던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진우는 수민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들은 평화가 도망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맞설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수민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짓눌렸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가벼움과 함께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몇 년이 지났다. 이수민은 더 이상 과거에 움츠러들었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다. 아빠 마동석과 함께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수민은 숨겨왔던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나갔다. 그녀는 마동석 그룹의 자선재단 업무를 맡아 놀라운 수완을 발휘했다.
그녀의 경영 방식은 숫자로만 판단하는 냉철함보다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했다. 그녀는 특히 학교 폭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수미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 각지에 희망의 발자국이라는 이름의 청소년 지원 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상담받고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자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예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수미는 센터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그녀는 단순히 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담 교사들과 만나 프로그램 내용을 논의하고 피해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진심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희망의 발자국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느덧 수미는 언론에서 젊은 예술가이자 혁신가, 따뜻한 리더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약골, 왕따 같은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대신 마동석의 뒤를 잇는 훌륭한 사회 공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라는 찬사가 따랐다. 하지만 수미는 그런 칭찬에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가 결코 혼자 이룬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손을 잡아준 아빠 덕분임을 잊지 않았다. 마동석은 딸의 성장을 뿌듯하게 지켜봤다. 그는 더 이상 딸에게 사업적인 성공만을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민이 자신의 길을 찾아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수민에게 그룹의 중요한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위임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부녀 관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수민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정신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그녀는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나눠주곤 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잊지 않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키는 자신만의 방식이었다. 어느 가을날 희망의 발자국 5호점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수많은 언론사와 관계자들 그리고 수민에게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참석했다. 수민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저는 한때 저 스스로를 자꾸 보잘것없는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고 도망치고 숨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주먹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마주하고 그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며 용기 있게 세상에 맞서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강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녀의 시선은 특히 앞줄에 앉아있는 한 청년에게 머물렀다. 유진우였다. 그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는 수민의 연설을 듣는 내내 눈물을 글썽였다. 수민은 그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진우 또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활짝 웃어 보였다. 그들은 눈빛만으로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과 감사를 표현했다. 연설이 끝난 후 수민은 희망의 발자국, 현판 제막을 위해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현판에 덮인 천을 걷어냈다. 희망의 발자국 당신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는 문구가 빛나는 순간 강당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행사가 끝난 후 수민은 진우와 함께 희망의 발자국 상담실 한 곳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네오 정말 많이 변했다. 수민아, 진우가 말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모습이야. 수민은 웃으며 창밖을 내다봤다. 너도 많이 변했어, 진우야. 내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손목에 남아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졌다. 이제 그 흉터는 숨기고 싶은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지나온 고난과 성장의 흔적을 상징하는 듯 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한 어린 소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몸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수민은 소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에어서 와, 여기는 너를 위한 곳이야. 이제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소녀는 수민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수민은 소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에서 소녀는 그제야 안심한 듯 흐느끼기 시작했다. 수민은 소녀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늦가을의 햇살 아래 희망의 발자국,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진정으로 두 번째 봄을 맞이했고 이제 그녀는 그 봄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영원히 피워나갈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으로 보기엔 나약했던 한 소녀가 자신의 숨겨진 힘을 발견하고 진정한 용기로 세상에 맞서는 감동적인 서사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이수민처럼 숨겨진 강인함과 잠재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자신만의 두부치,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